하고 싶은 일을 쫓아 나홀로 항해를 계속하는 그림 작가들을 위한 쉼터 일러스트레이션 팟캐스트 5회. 오늘은 허시초코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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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이야기 1팟 5회. 오늘 또 현직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탕고양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글작가이자 그림 도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또 네이버 일러스트 카페 방사의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입니다. 저는 스튜디오 썸띵이라는 아트 스튜디오의 전 대표였고 현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에이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이고 네이버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페이스북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예, 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예, 고생을 엄청 좀. 추웠죠. 지난 시간 리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홍은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눈 방송이 참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었죠, 네네. 작가님이. 작가님이 워낙 말씀도 잘 하시고 네. 예능이네요, 예능. 네네네. 경험들도 하나하나 다 흥미롭고 대단한 네. 것들이라 뭐 배울 점도 많았고 이제 정신없이 듣느라 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마 네. 들으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방송에 어떻게 하면 나갈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좀 네. 시도를 해보셨나요? 예, 아직은 아니고요. 예. 그게 이제 초보자가 금방 따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예,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예. 그거를 계속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되게 도움이 됐던 게 SNS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SNS에서 홍보하는 거랑 실제로 일이 들어오는 거랑 간격이 좀 크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죠. SNS만 네. 하고 그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SNS는 또 SNS 따로 이제 팬을 모으시는 거고 예. 그 외에 이제 클라이언트라든가 주변에 자기가 흥미로운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네네. 활동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배울 뭐 점이었던 것 일단은 같아요. 적극적인 모습, 네, 네. 그게 참 저도 본받고 맞아요. 싶고요. 음. 본받을 만한. 좀 용기를 가지고, 예. 용기. 네네, 용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첫 인터뷰 이제 방송 때부터 선배 작가님의 좋은 예로 좀 섭외를 할 수 있게 네네. 돼서 참 좋았던 것 같고, 네.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지만 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네. 네, 초대를 할 수 있길. 음. 네. 맞아요. 그 홍 작가님도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되게 절제하느라 힘드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때도 이렇게 다음에 시간이 혹시 나면은 이렇게 더 예.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홍 작가님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한테 나를 알리는 거랑 일반 대중한테 나를 알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차별해서 관리를 예. 따로 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저희도 홍보편에서 살짝 다뤄봤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다뤄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홍보를 요새 많이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홍보를 면대면 홍보를 저희가 짧게만 다루고 이제 지나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 부분을 홍은표 작가님이 아주 잘하고 적극적으로 해내고 네네. 계셨던 거죠. 살아있는 표본이라고 할 수 네, 있죠. 그 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작가들이 이제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게 어쩌면 정적인 생활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삶의 활력소로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석이조의 활동을 하고 계셨던 셈인 거죠. 저게 이제 알게 모르게 작업에도 계속 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예, 재미가 제일 나한테는 중요하다라고 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방송 마치고 식사 같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작가님을 모시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들 그런 것도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예. 뭐 작가님들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네. 도움이 많이 됐고 작가님 다음에도 꼭 나와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꼭 다시 지금 듣고 계시죠? 네,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아, 네. 네, 곧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방송 결산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예, 뭐 자기 반성 타임도 있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 완성. 예, 네. 우리 방송에 네. 예. 1팟 반성 타임. 청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좀 저도 듣고 싶고 해서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느끼신 점이나 리뷰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그리고 뭐 방송 주제도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 또한 고려해 보도록 할 거고요. 보내시는 거는 이제 전 사탕고양 저나 슈예이님이나 희님에게 이제 개인 메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은 메일로 일러스트 러버 네, ILLUSTLOVER @gmail.com 이게 공용 메일이거든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 개인 메일은 뭐 저희 셋 다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카페 회원이시면 저희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좋고 비회원이시고 그냥 일판만 들으신다 이런 분들은 illustrlover@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면 뭐 제 블로그 사탕 고양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 거기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예. 건의사항도 좋고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콕 집어서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량도 상관은 없지만 긴 건 저희가 방송에서 다 얘기해드릴 수 없으니까 감안을 하셔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상품 없나요? 상품이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걸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상품을 네, 주실 분을 네. 구합니다. 상품이요? 후원해 주실 분. 제가 만든 수제 물감 한 개. 그럼 작가님들 되게 많이 해주시겠네. 사실은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네. 사탕고양님의 수제 물감 요거를 여러분 추첨이 되시면은 네 선물이 있습니다. 베스트 사연을 저희가 네. 한 분, 아니 2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두 분, 두 분. 두 분을 뽑아서 저희가 사탕고양님 수제 물감을 상품으로 드릴 테니까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방송으로, 그러니까 12월 예. 두 번째 방송이죠. 그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2월 15일 정도까지 받으면 될까요?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15일이나 14일까지 늦지 않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작가님을 모셨죠. 네. 허쉬 네. 초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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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허쉬 초코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네. 허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선뜻 이렇게 나와 주신다고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전 또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연락을 드렸을 때는 엄청 좀 신기해하시고 궁금해하셨는데 어떻게 좀 긴장이 되시나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엄청 긴장되고 있어요 지금. 네, 신기하기도 하고 네. 긴장도 되고 팟캐스트는 또 처음이니까 네, 실은 선뜻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네네네. 선뜻 나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많이 망설이셨나요? 그럼요. 이틀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망설이셨는데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기대를 많이 네, 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그 긴장을 궁금증이 이긴 거죠. 왜냐면 이 전에 홍원표 작가님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궁금하기도 역시 하고.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저도 이제 일러스트에 관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걸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려고 방문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집도 멋인데 이렇게 멀리 집도 멋이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네네. 오늘 완전 재밌게 네.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일단은 이제 허쉬 초코님을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허쉬 초코 작가님은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네요. 네. 현재는 그라폴리오에서 동일한 필명으로 연재를 하고 계시고요. 이게 정식 연재죠. 네. 여러분. 정식. 네. 연재료를 받는. 네. 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핫하게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림 스타일은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이고 예쁜 여성이 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인물의 약간의 판타지나 상상력이 가미가 되어 있고 현실과 살짝 동떨어진 신비한 분위기도 전해 주시고요. 원래는 2015년 5월까지 쭉 회사 생활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네네. 2015년에 한 출판사의 도서 내지 작업 의뢰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프리랜서의 길을 들어섰다고 하시고요. 네. 뭐 다수의 도서 표지 작업 요즘에 상당히 많이 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보, 광고 작업,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시고 있고 현대백화점, 판교점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 모카? 이 모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올해 초까지 전시도 하셨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심 시리즈에서 단단한 독서편 일러스트 작업을 하셨고 SM 엔터테인먼트 묘욱의 솔로 앨범 커버 작업, 도서 천연당 사진관, 라인 포토스배, 나는 우울합니다 등의 표지 작업을 하셨고 샴푸 브랜드 아윤채 광고 포스터 작업 등이 있네요. 네. 이 외에도 다수의 또 브랜드 콜라보 작업도 하셨고 어. 정말 상당히 핫한 작가 활동을 네. 하고 계시네요. 2년 동안 엄청 많이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활동하신 일중독 아니에요? 시간이 2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돈을 많이 버셨겠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 돈을 많이 버시지 않으셨나요? 이 정도면은? 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 내가 원하는 목표에 안 이루어지죠. 그 기준이 나는 상당히 이만큼 벌고 싶은데. 기준이 상당히 높으시군요. 네. 최근에도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서요?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은 그 개그맨 김재우 씨가 인스타그램이 한창 핫했었잖아요. 그게 일상의 모습과 그 부인분과의 에피소드를 되게 재밌게 풀어내셔서 그게 되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어요. 저도 친구랑 보면서 막 서로 보고 공유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책의 표지에 쓰이면서 이제 출간이 됐죠. 그 사진으로 책을 내신 건가요? 네, 사진으로 책 내시고 그리고 어떤 뭐 한 줄에 뭐 그냥 짤막하게 부인분이 쓰신 것도 있고, 네, 되게 감성적이더라고요. 의외로. 그 되게. 책의 표지로. 네. 그러면 그 그림도 분위기가 되게 유쾌발랄하겠어요. 일단 그런 그림이 쓰이게 됐죠. 약간 사랑과 이런 소통이 가정과 뭐 이렇게 네, 소소한 맞습니다. 일상 같은 거. 그런 네. 주제로 새로 작업을 하신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네, 기존에 올라가 있던 그림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이거 희님이 제일 좋아하는 네.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 네, 불로소득 그렇죠. 같은 느낌을 주는 꽁으로 그냥. 꽁으로. 내가 그려놓은 거. 근데 이게 또 책 수익금을 소아암 환자들한테 이제 기부를 하신다고 해서 되게 좋은 일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조금 슬럼프가 왔어서 또 일적으로도 좀 힘든 점이 있었어서 네. 한 달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네.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네, 나중에. 네, 뒤에 한번 해보고 그 밖에는 또 올해 초에 전시도 하셨죠. 네,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게 네, 현대백화점. 판교에 위치한 한 현대백화점 안에 있는 이제 미술관인데요. 여기서 책, 어린이, 예술이란 주제로 작업 요청이 들어왔었고 일러스트뿐만 아니라 설치 미술이나 이런 애니메이션, 북 아트 등 되게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가면 손이나 이제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마련이 되어가지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전시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근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전시 공간도 정말 예뻐요. 네, 뭐, 백화점 안에 있으니까 예뻤을 것 같아요. 그도 그렇고 아니, 뭐 유명하신 분이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게 구조를. 판교만 아니더라도 한번 가봤을 텐데. 근데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되게 넓고 좋은 네. 거죠. 네.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2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계단도 정말 예쁘고요. 긴 시간을 투자해서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네, 거기 맛집 많다고 되게 유명해요. 맞지? 볼 거 아마 간 김에 천천히 올라오시 그런 데이트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도 그러면 계속 전시를 하고 계시죠? 아니죠. 지금은 끝났고요. 올해 다른 초에 전시. 올해 초에 하신 거라서 네. 이게 벌써 연말이죠. 네. 시간 이게 그 백화점 안에 있는 미술관인데 몇 층에 있어요? 5층에 올라가시면 이제 홀이 있고 그 안에 입장하는 곳을 지나면 거기 5층이랑 계단 올라서 6층 같이 두 볼 수 개를 있어요. 다 네. 미술관을 쓰는구나. 네. 멋있겠네요. 특히 위층 같은 경우에는 책들을 책이랑 이제 소파들이 놓여져 있는데 되게 예뻐요. 이게 그냥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른들도 가면은 되게 신기한 눈으로 막 보면서 책들 막 보시고. 네. 이게 좋은 전시장에서 전시하는 것이
그래서 작가님들의 로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되는 다니는데, 대로 예. 일단 뭐 전시관을 잡아서 하시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좋은 장소에서 하면은 아, 또 그쵸. 이렇게 뿌듯함이 또 남다를 것 같네요. 공간도 너무 예뻤다 보니까 저도 미팅하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제일 먼저 부모님께 알려드렸죠. 부모님이 아무래도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좋아하셨겠네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같이 작업을 했던 분들도 네, 그라폴리오 작가분들이셨어요. 다섯 그라폴리오 분. 작가님과 함께. 네, 아. 5분과 함께 했는데 그 되게 사랑스러운 토끼와 소녀의 그림을 그리시는 꼬닐료 작가님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네. 네. 네, 그 작가님도 계셨고 라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그 있잖아 누구씨라는 책 표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일러스트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네. 라소 작가님 저도 좋아해요. 네, 이 책 인기가 많죠. 네. 저희 네. 카페 네. 추천 작가님이셨어요. 정말요? 네, 제가 그리고 그 최근에 네. 고슴도치 그거 하시지 않으셨나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 그림 제가 한동안 프로필 이미지로 달고 다녔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 너무 예뻐서 제가 그 제가 작가님 팬이라고 전해주세요. 저도 그다지 많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근데 그게 되게 아쉬워요. 따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라소 작가님도 라소 작가님도 한번 와주세요. 한번 나와 주세요. 네, 진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분은 여러 작가님과 하셨구나. 회사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퇴사를 하셨는지 회사원이세요, 그분은? 그냥 뭐 모르겠어요. 전에 듣기로는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전해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있잖아 누구씨라는 네, 책에 네. 표지 일러스트를 하셨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옆 부스였거든요. 아, 틈틈이 가서 보고 오고 이랬습니다. 그런 재미도 있죠. 네. 음. 그래서 주제는 다들 다르시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친구들이 좀 학원들을 많이 가잖아요. 저는 정말 막 엄청 뛰어다니고 산 같은데 뛰어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친구들 보면은 저희 친구 땐 그랬죠. 만나려면 친구 만나려면 학원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새 네. 놀이터도 좀 없고 좁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희 어렸을 때는 흙 먹고 놀았는데. 저도 흙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는데. 엄마 쟤 흙 먹어. 그런 거네. 네, 아. 그래서 좀 감성적인 이야기로 풀면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찾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네. 꺼내서 어른들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새롭게 전시를 위해서 그림을 새로 그리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그라폴리오 연재 작가분 5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라폴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일이 연결된 케이스? 그런 것 같아요. 좀 자세히는 여쭤보진 못했는데 그렇게 섭외를 하신 거 보니까 네 방문을 해서 사이트에서 네네네. 보시고 하신 그러면 그때 전시에 올리셨던 그림들은 네. 작가님 그라폴리오 계정에서 볼 수 있나요? 예, 그럼요. 볼 수 있습니다. 따로 네. 스토리로 묶여 있어요. 전시 내용 네, 따로. 그러니까 있어요. 눈으로 보는 전시처럼 꾸며져서 네. 업로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 천천히 하면서 먼저 오시기 전에 네. 보실 수 있도록. 이 그림도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팟캐스트 들으시다가 네. 저희 링크를 통해서 한번 그림도 봐주세요. 예.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면 네. 이게 재밌는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TV 광고 제작사에서 메일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오. 캐릭터가 인상적이고 인물 그리시는 게 광고에 어울릴 것 같다고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네.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분야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광고 반가운 좋죠. 마음에 예. 네. 광고 일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네. 근데 그쪽에서 정보랑 콘티를 주셨는데 이게 대부업체 광고인 거예요. 아. 근데 정말 웃긴 게 제가 일주일 전에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그림을 올렸었어요. 예. 이게 클라이언트를 모른 거네? 예. 그러니까 그게 좋은 내용이면 모르겠지만 요즘 대부업 광고가 물론 필요해서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돈 빌리는 거를 좀 너무 친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무섭고 불편하다 이런 네, 내용이었거든요. 안 좋은 내용으로 안 좋은 올리셨구나. 그리고 이 그림의 주제도 파리지옥이었어요. 파리지옥 다들 아시죠? 네, 예. 무서운 거. 네, 그 달콤한 향으로 곤충들 유인해가지고 잡아먹는 식물에서 착안을 한 건데 네.
그 그림을 보신 건지 아닌 건지 조금 의문스럽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제 대표작만 보고 보내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어떻게 그래요. 연락을 하셔서 그 그림만 대놓고- 보고 하신 건가요, 연락을? 대놓고 깠는데. 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걸 봤는데 역시 그 콘티대로 만들어져서 송출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다른 광고로 노출이 네. 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긴 하겠어요. 이거 대부업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저희 광고해 주시죠. 이러면은 이게 뭐지? 근데 잠깐 동안 이거 일부러 보내신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혹시나. 그림을 보셨대요? 그림을 보셨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셨겠죠. 상관없나 봐요. 그런가? 잘 대부업체.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않는군요. 네. 작가님이 저희를 까도 저희는 작가님한테 광고를 의뢰합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얘기를 못 하시겠나요? 못한다기보다 이제 합의가 됐으니 약간 노출을 그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어요. 그래요? 네. 아예 언급을 그러면 대충 아니 언급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이 안 좋다고 했으면 그냥 알려드리는 정도까지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도용 문제가 있었는데 네, 요새 문제 많죠. 예. 예. 근데 제 그림을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여자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작가님 어느 그룹에 어떤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 작가님 그림 맞죠? 근데 되게 반가웠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네. 팬 제보로 이렇게 알게 된 경우가 많죠. 제보가 사실은 중요하죠. 저희가 네. 다 볼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알아봤더니 정말 제 그림이 쓰인 거예요. 뮤직비디오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 좀 큰일이네. 당황스럽고 네. 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그림도 연재 중에 올렸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라폴리오 쪽에 자문을 구했어요. 거기에 이제 법률팀이 있더라고요. 예. 상당히 네. 좋네요. 휴희님 지금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아주 흐뭇하게. 네, 그 법률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라. 네. 그래서 하란 대로 했죠. 예. 근데 제가 이 도용 문제 가지고 블로그를 이제 한번 봤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한번 해봤었어요. 어떻게 네.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정말 안 좋은 사례를 봤었거든요. 적반하장식인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그쪽에서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보고 나니까 더 겁이 났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쪽에서 다 모든 걸 인정하시고 합의를 해서 지금은 깨끗하게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좋게 해결되셨다니까. 그리고 그라폴리오도 좀 든든하게 도움이 되어주셔서 사실은 그런 네. 지원은 필요하죠. 플랫폼을 예. 운영하는 그렇죠. 연재 입장에서는. 작가분이니까 또 그럼요. 최소한 이제 정보 같은 거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있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문을 구하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네요. 음, 이런 표절 문제 작가님들이 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작가님 현재는 그라폴리오에서 스토리픽으로 연재 중이신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연재를 시작하시게 됐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제가 알게 된 게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라폴리오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 둘이서 이제 그림에 대한 스터디를 했던 전 직장 동료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네. 친구도 아.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네. 서로 스케치를 해봐서 너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문제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약간 토론식으로 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룹이네. 네. 그 친구가 먼저 알려줬죠. 자기가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 작가가 그라폴리오에서 활동을 하더라. 언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그림을 올려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호기심에 올려봤는데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관리자가 이제 그림을 뽑아서 대문에 걸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스태프픽이라고 하죠. 네, 네. 맞아요. 그게 선정이 됐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봐주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이 반응이 재미있어서 이제 꾸준히 연재를 하다 보니까 연재 제의를 받게 됐죠. 그림을 몇 장 올리셨는데 바로 스토리픽이 된 건가요? 한 장이었어요 그때. 한 장 한 올렸는데 장? 바로 스태프픽이 된 네. 거예요? 오, 저도 멋있습니다. 스태프픽 한 장 했어요.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오. 자랑해주세요. 아주 옛날 일이라. 사탕과일 것도 한번 볼게요. 그렇구나. 그래서 올렸고 네. 선정이 되고 그러면서 저절로 스토리픽으로
작가로 되신 건가요? 네, 제의를 받아서 바로 작업을 꾸준하게 이제 올리셨으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때가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러면 2016년 4월에 시작을 했고요. 어. 올해 또 이제 연장이 됐으니까 1년 반 정도 됐죠. 예, 오래됐네요. 예. 연재는 우연한 계기에 일찍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예. 뭐 제가 스태프픽 될 때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스태프픽 같은 거. 사탕고양이님 더 옛날인가요? 최근인가요? 더 옛날이에요. 더 옛날인가요? 예. 아. 거의 그라폴리오 네이버에 오고 거의 초창기 때? 그때 더 어려웠었나요? 사람들이 더 좀 적거나 그때는 많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니까요. 예. 지금의 시스템을 또 잡아가기가 또 시간이 걸렸으니까 예. 스토리픽 연재하는 거. 예, 그 힘들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올린다는 게 그 쉽지 네. 않은 네. 일 같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림 쓰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뭐 신경 쓰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이디어적인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예. 네, 저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이나 갈망은 항상 있죠. 예, 저도 예. 그게 누구나 같은 있죠. 예. 내용이더라도 진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작가님 그림에 진짜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아, 그렇게 느끼셨으면 저는 성공한 거네요. 되게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게 그리시니까. 네, 약간 네. 그런 면모를 보여드리려고. 현실적인 스케치인데 네, 네, 분위기는 그렇죠. 네, 비현실적이게 그리시니까 예. 네, 고민을 많이 하시겠네요. 네, 특히 연출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색감도 예전부터 계속 많은 거를 시도하고 있어요. 네. 네, 예전에는 조금 색감이 채도가 낮기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채도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요즘은 난색조로 그리고 있는데 또 다양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렇게 채도를 바꾸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림에 맞게. 그림에 맞되 이게 채도가 낮아진다고 확 낮아지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색은 좀 튀는 색이 쓰일 수도 있고 음. 그 색에 맞춰서 낮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조합을 찾아내는 거죠. 연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시도를 네. 많이 하셔야겠네요. 연출은 주로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세요? 연출은 지금은 이제 자세나 포즈 같은 게 조금 많이 나와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콜라주 작품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게 되게 과감한 커팅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예. 어떤 제한도 없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 보니까 좀 네, 그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허시초코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직장인이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에 일러스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었는데 사실 이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다들 그렇죠. 다들 저도 생각하죠. 네, 예. 굉장히 막막했고 네. 제 그림을 찾기까지, 그러니까 제 그림의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만화책이나 만화 영화는 진짜 끼고 살았고. 다들 비슷한 것 아, 같아요. 이게 만화 이게 안 돼. 만화의 폐해가 진짜 고등학교 때도 만화 본다고 엄청 혼났었습니다. 네, 다행히 지원을 잘 해주셔가지고 부모님께서. 아, 그래요? 네. 부럽네요. 그런 얘기하면 또 힘이 원한 폭발. 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미대까지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네. 근데 미대에 진학했을 때는 온라인 게임이 막 부흥할 때라서 캐릭터 원화나 설정 작가가 되게 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막 도서관 가서 게임 잡지도 보고 그림을 그렸었는데 실력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그냥 꿈의 직장으로만 남은 케이스랄까요? 아, 원화가가 되고 싶으셨군요. 네, 되게 그렇게 그리고 음. 싶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세계관 같은 게 나오잖아요. 판타지 예. 세계관 아, 같은 게. 예. 그렇군요. 네, 그 정말. 그러면은 그 캐릭터 원화를 그리려고 그런 연습도 하신 건가요? 게임 원화? 그럼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거의 대학까지 저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 정말요? 같은 루트를 걸으셨네요. 만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지 인물이 그래서 되게 탄탄하신가요? 아,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네, 연관이 있죠. 그렇구나.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취업이 너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취업을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 플래시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작은 회사에. 네.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야근도 많고 예, 애니메이션 일 회사 너무 양도 힘들죠. 예. 엄청나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둔 뒤에 뭐 문구류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제공업체 있잖아요. 사진과 일러스트를 네. 같이 이제 뭐 스톡 이미지. 약간 네, 그런 거, 네. 뭐 크기별로 단가를 다르게 해가지고 제공하는 네. 그런 업체라든지 어떻게든 이제 그림과 관련된 회사를 가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넣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됐고 또 그마저도 연락이 안 와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러게요. 네. 회사 숫자마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맞아요. 이게 공고 한 정말 번 뜨면은 수백 명이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 딱 작가님이 저랑 너무 저랑 똑같나요? 나이가 똑같으신데 동갑이신데. 네, 네, 맞다. 네. 그렇죠. 밟아오신 길도 그쪽에 게임 비슷하시군요. 저도 게임 회사 네네. 출신이고 네. 아, 그래도 가보시기라도 했네요. 저는 발도 못 붙였는데 이게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원서를 넣으면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락은 맞아요. 안 오니까 그게 힘들죠. 또 스트레스죠, 그게.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림과 관련된 곳이라고 해서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근데 거기가 잠실 놀이공원 앞에 있는 이 가판대에서 가죽 지갑이나 청바지에 약간 소녀소녀한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구나. 조금 어리신 분들은 소품 많이 파는 그런 건가요? 소품 같은 거, 소품도 그렇고 주로 이제 가죽으로 된 제품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였는데 약간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심심찮게 보였었거든요. 봤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등받이도 없는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된다. 네가 판매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앉아서 면접을 보신 그럼요. 거예요? 네, 1대1로 오픈된 공간에서 아니 면접이 뭐 그런 공간에서 상당히 작은 회사였나 봐요. 작은 게 아니라 거의 1인. 1인. 네.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판촉을 시키는 그런 회사가 본인이 그냥 그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그 앞에 놀이공원을 가는 사람들과 또 놀이공원에서 이제 재밌게 즐기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되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가셨죠? 그럼요. 안 갔죠. 네. 너무 우울하네요. 듣기만 해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근데 처음에 면접 장소도 너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 됐어요. 공장으로 간 적도 있고. 저는 정말 그림을 그리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약간 열악한 환경이었던 곳들이 꽤 있었죠. 네. 와, 이렇게 그런 장애들을 참고 견디셔서 이렇게 성공을 하셨네요. 네, 성공까지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가주셔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이렇게 막 당장 힘드니까 일단 들어가자라고 했으면은 사실은 절박했거든요. 네, 근데 그림을 못 볼 뻔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좀. 근데 또 이런저런 회사들 다니다가 네. 의류업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되게 의외지 않나요? 의류회사에 갔다는 게. 네, 그때 이제 홈페이지들이 일러스트로 꾸며진 홈페이지들이 꽤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개중 잘 나가는 사이트들은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네, 한참. 그래서 의류업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림 포트폴리오로 들어갔어요. 네, 좋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따라하는, 표방하는 다른 업체에 이제 들어가게 됐었죠. 네. 네, 그 업체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망하게 돼서 망했어. 회사가 너 이제 안 나와도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을 때쯤에 그 잘 나가는 A사에서 모집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들고 얼른 갔죠. 그래서 쉬는 기간도 없이 바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 대표님이 일러스트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되게 재밌는 작업들 많이 했었어요. 대표님 정말 중요하죠. 네, 뭐 웹툰도 그렸었고 대표님이 디자인과 그림을 팍팍 밀어주는 분을 만나면 네, 정말 좋아요. 네, 새로운 시도를 거리낌 없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점이 되게 좋았어요.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계기도 되셨겠네요. 네, 제품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회사는 아직 건재하죠. 그렇죠. 아직 건재합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그림을 사랑하시는 대표님은 물론 건재하게. 그때랑 성향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업체 자체가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성향은 달라졌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으신 분이시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희라고 합니다. 연락 주세요. 이상하게 광고 방송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서 고객분들한테 뭐 일정 금액을 구매를 하면 저희가 자체 상품을 제공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상품들을 저희가 어디서 뭐 가져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다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 롤모델을 발견을 하게 됐고, 네. 거기서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도 알게 됐고 이제 하나를 누르면 관련 이미지들 많이 뜨잖아요. 네. 거기서 자료 수집을 하고 욕심이 생기면서 네,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이거다 싶었던 딱 때가 왔었죠. 그때가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회사 생활도 잘 했지만 회사를 출퇴근하는 그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제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계기로 조금 원동력을 얻었달까? 네, 그렇게 내가 뭘 해야겠다를 딱 가르쳐 준 거네요. 그쵸, 방향 제시가 된 거죠. 네.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걸 딱 찾으신 거죠. 그동안 이런 혼란의 시기가 굉장히 길었었기 때문에 지금 제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팍 이렇게 망설임 없이 퇴사를 딱. 망설임은 있었지만 그래 이번에도 이틀. 그래도 나는 내 그림을 그리고 싶어.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야 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그림보다는 온전히 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기 그리고 때문에 회사 생활을 충분히 하셨어요. 그런가요? 그러네요. 회사 생활을 총 몇 년 하신 거죠? 회사 생활은 통틀어서는 거의 한 8, 9년은 그러니까요. 할 만큼 하셨네요. 이 정도면 뭐. 근데 저조차도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제 그림의 방향을 찾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죠. 이런 계기가 없었으면 아마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회사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도 드는 게 저도 이제 글 시작한 게 처음 회사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정말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계속 글만 썼어요. 네.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뭐 회사는 망했지만은. 네. 근데 일단 규칙적으로 억지로 그걸 시키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회사 다닌다는 게. 그런 건 좋죠. 네. 적당히 강제성이 좀 있는 거. 그 강제성이 빛을 발했을 때가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딱 될 때가 있죠. 네. 회사에서 약간 그 발렌타인이나 이런 발렌타인데이나 이런 시즌성 이벤트 됐을 때 저한테 애니메이션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애니메이션이라니 내가. 그 또 일정도 되게 촉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막 해가지고 그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이제 외주를 쓰고 이제 그림은 제가 그림이랑 스토리는 제가 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할 당시에는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 울상이었는데 완성되고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네. 이게 단점 중에 하나죠. 단점 중에 하나. 관심이 많은 대표님이 계신 단점 중에 하나.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일을 시키시니까. 그쵸.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또 장점이었고. 그럼 내가 애니메이션도 해봤고. 그렇죠. 의류에서도 맞아요. 일해봤고. 아마 4년, 지금 거의 뭐 4년이나 5년 동안 거기 계시면서 그림을 엄청난 양을 그리셨을 거예요. 많이. 네, 부지런히 그렸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고3 때 그림 엄청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강제되는 상황 비슷하려나?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큰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망설임의 시간을 짧게 갖고 아주 짧게 갖고 나오신 후에 맨 처음 의뢰받으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가장 처음 의뢰받은 일은
컬러링 부 의뢰를 받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작업은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요구를 하셨어요. 요즘 컬러링 북이 인기가 좀 예전에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초기에 연락 네, 오셨구나.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저도 이제 그런 연락을 받긴 했는데 빨리빨리 반응을 봐야 되고 빨리빨리 맞아요. 성과를 얻으려고 일정을 빨리 원하시더라고요. 이 많은 인기가 양. 사그라들기 네, 전에 그렇죠. 근데 그쪽에는 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희님 막 저번에 라인 따는 거 어떻게 쉽게 해 이러면서 물어봤잖아요. 라인만 따줘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어쨌든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연락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그것도 그라폴리오 통해서 왔었어요. 아 그때 이미 그라폴리에 올리셨나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한두 장 올렸었으니까. 아 그렇게 한두 시작을 장,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나오신 다음에 그라폴리 통해서 연락을 받고 네. 그러면 정말 이 일은 엎어진 거니까 돈을 받으신 그 첫 일은? 돈을 받은 첫 일은 그림 표지와 내지를 함께 작업했던 도서 작업이었습니다. 네. 현재와 같은 스타일을 잡게 된 것은 네. 언제부터인가요? 작가님의 그림 스타일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그림 스타일도 이거 고민 정말 많이 했었죠. 음. 제가 연필을 주로 쓰는데 솔직히 네. 제 연필 스케치는 전혀 개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그림들의 기본이 스케치에서 시작을 하고 그죠. 예. 스케치를 잘 그리시는 분들은 또 엄청 많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스킬을 가지신 몇몇 작가분들을 제외하고는 내 그림이 그다지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이랑은 또 약간 가벼운 느낌이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손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재료를 구해보자 해가지고 트렌드를 따라갔었죠. 아 유행하는 네. 스타일을 한 해보려고. 번씩 다 해봤어요. 네. 라인 드로잉일 때는 라인 드로잉을 해보고 펜으로도 해보고 네. 연필로도 해보고. 네. 근데 라인 드로잉은 그 자연스러운 선맛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예. 자꾸 어렵죠. 제가 예. 다듬는 거예요. 선 하나로. 그러면은 이게 이미 라인 드로잉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세련돼 보여서 나도 따라해봤는데 네. 그게 결국 그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따라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 눈에 어색해서 네. 그렇게 다듬었던 거고 다른 또 재료들은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못 다뤄서 손도 못 댔던 것 같고요. 뭐 마커도 조금 제 힘들죠. 그림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랑은 좀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다시 연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를 그라폴리오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림을 좋아해 주셨어요. 반응도 있었고 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서 혹시 이거 작가님 그림이에요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느꼈죠. 아, 내가 개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연필 스케치에 내 색깔이 있나 보다. 해서. 이게 먹히는구나. 네.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내 그림이 좋으니까 할 거야가 아니라 그죠.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이렇게 돌아오신 거지만 그렇죠. 그때는 확신이 없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연습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게 엿보이네요. 네. 이게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작가님들은 좀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네.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정확히 네. 집어주셨네요. 다른 스타일들을 네, 왜냐면 하던 게 버릇이 되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트렌드에 따라 계속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걸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체감을 하다 네네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내가 작업할 때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좋네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좋은 회사 생활을 하셨던 작가님들의 좋은 귀감이 되겠네요. 좋은 예랄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뭐랄까? 자기 스타일을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네. 그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실력이 스타일 바꿀 때 뚝 떨어지는데 이걸 힘들어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미리 다 이제 다른 걸 연습하고 이제 쌓아놓고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장인뿐만 아니라 작가님들이 네.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지 이게 스타일을 갖다가 나중에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스무스하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더 좀 더- 풍부해질 수도 네, 있겠죠. 좀 더 예.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시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네. 과정에서 네. 더 손에 익는 네네. 그렇죠. 재료를 찾을 수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을 그리는 걸 미리 이제 해보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안 하다 갑자기 스타일을 바꾸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네, 따라갈 수 그렇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하시다가 이제 그림이 자리를 잡히신 게 지금 현재의 스타일인데 네. CG랑 연필 스케치는 수작업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G로 옮기는 방식이신 네, 거죠? 맞아요. 되게 심플해요. 음. 도구도 그냥 연필이랑 스케치북 지우개만 있으면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데 네. 컬러링이 되게 단순한 편이라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네, 되게 단순한 편이라서 스케치에 좀 더 공을 들이죠. 네. 더 밀도를 높이고 네. 단단하게 작업을 한 뒤에 스캔을 받아서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보정을 하고 컬러링을 하죠. 이런 스타일은 정말 스케치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스케치 그렇다고 느낌이,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구도도 미리 다 딱 정해서 그리세요? 아니면 일단 그 소품들은 그냥 따로 그린 다음에 협성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정하세요? 그건 좀 유동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내가 계획한 그림이 있어서 들어갈 경우에는 미리 다 수집을 해놓고 네,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심심해 아니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면은 그 뒤에 네. 추가를 하기도 하고요. 작가님의 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 요즘 연필 스케치랑 그 포토샵 채색을 섞는 그림체가 많이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차별점을 좀 더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네, 되면 네. 현재 작업 스타일을 유지하시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작가로서의 고충도 함께 듣고 싶어요. 저는 생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신선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렸는데 결국 이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생겨요. 네, 있죠. 이제 아이디어다 보니까 가끔 어떤 그림을 그려서 나는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얼른 그려서 올렸는데 그 플랫폼에 비슷한 그림이 발견이 됐을 때 그 상실감. 그런 거 있죠. 네. 나는 지금 올렸는데 이분은 이미 올린 그림이잖아요. 그럼 속도 나는- 싸움에서 졌어. 네,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죠. 한 3-4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다 맞아요. 비슷한 사람이 다 건데 비슷하기 네. 때문에 다 네. 비슷한 네. 거. 자기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이 최소한 전 세계에 수백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길게 잡아보면 비슷한 그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작가마다도 스타일이 다르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부분인데 난 봤잖아요. 지금 당장. 네. 일단 본 이상 그걸 할 수 없게 되죠. 네, 마음이 네. 조금 찝찝한 건 있죠. 당연히. 네, 네, 이거를 뭐 계속 두자니 내 마음이 찜찜하고 네. 지우면 그것도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구상을 했던 걸 먼저 실현시킨 작가님들도 이제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살짝 밀어두죠. 네, 더 보강을 해서 올려야지. 아니면 네. 다른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네. 이런 식으로요. 늦게 올렸다는 게 더 안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저한테 이제 보통 의뢰를 주실 때 네. 주제가 확실하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상황을 주신다기보다는 글에 있어서 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글들 네네. 그리고 그런 표현을 네네네. 원하세요. 어렵네요. 정말 네. 어려워요. 그런 걸 원하시죠. 네. 출판사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면 작가님이 글을 읽어보시고 작가님이 생각하신 대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세요. 그쵸. 아유. 작가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서로 생각한 게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왜냐하면 네. 해석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죠. 그분들이 보고 온 거는 작가님이 여태까지 그리신 거를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마음에 드는 게 몇 개 있었겠지만 이 글을 읽었다고 딱 네.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해석되는 여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안 작업이 조금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좀 힘드시군요. 네. 어쨌든 어쨌든 맞춰서 서로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네. 네. 작업을 그러면 완전 다시 하나요? 완전 이제 컬러링 전 단계에서 스케치를 어느 정도 완성해서 보여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전체 수정을 할 때도 있죠.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게요.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힘든. 네, 그런 고충이 있으셨군요. 예, 있습니다. 진짜 느낌대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이 말이 느낌- 제일 어려워요. 이 느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일 어쩌라는 무서워요. 거야.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넌지시 묻죠. 혹시
이 글을 주신 글 작가님이나 출판사에서 어떤 약간 생각해두신 뭐 이미지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오브제라던가 이런 네. 게 있으면은 네, 네. 말씀을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책 표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글의 원작가나 그 편집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생각하는데 그려주세요 했는데 편집자의 방향과 어긋나면 당연히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애초에 의뢰를 하실 때 좀 네.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충분히 맞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오가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살짝 듣기로는 소설책 같은 거 표지 작업을 할 때는 요약본을 먼저 주신다면서요. 요약본을 받아본 적은 없고 다 원본으로 받았어요. 아예 통째로요? 네, 그게 이제 어. 교정 작업이 들어가기 전인 것도 있고 이미 글이 완성된 때도 있고 그거를 이제 속독으로 읽죠. 빠르게 읽고 어떤 분위기, 어떤 이미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해서 뭐 드리기도 그러면은 가이드 같은 것도 뭐 안 주나요? 가이드요? 가이드는 큰 그림으로 주실 때는 있는데 그 큰 그림 안에서도 어쨌든 세부 사항은 조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되게 작업을 빨리 하셨나 봐요. 원본을 뚝 줄 수가 있다니. 근데 보통은 요약본을 주면, 그러니까 네. 원본도 주지만 요약본도 이렇게 주시면 예를 들면 보도자료 같은 문구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미리 주시면 보도자료는 이미 한번 편집된 글이기 때문에 네. 방향성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원본만 주시는 거는 좀 그렇네요. 읽는데 시간도 들고 그러니까요. 빨리 읽으시는 편인가 봐요. 두꺼운 책이 속도- 하나 들어왔었는데 네. 읽는데 한 이틀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읽어야 되니까 새벽에 눈 부릅뜨고 와, 계속 읽고. 이틀도 빨리. 그래도 되게 읽는 거 빨리 아니에요? 읽으시는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제가 세세하게 읽었겠습니까? 하지만 느낌을 네, 보고 느낌을 보는 거죠. 네. 이것도 참 힘드네요. 책 표지도. 작업을 책 표지를 하려면은 좀 수정까지 감안해가지고 비용을 좀 더 그러면 좋겠지만 비용을 좀 더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네요. 그림체가 참하다고 해야 될까? 뭐 분위기라든가 색감 모두 조용하고 예뻐요. 예뻐요, 네. 네네. 뭐 대중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처음 그림체를 정하기 전과 지금의 그림체가 되기까지의 네. 과정을 알고 싶어요. 감성적인 그림이라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거나 색채감이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조용하고 네. 고요하고 네. 약간 정적인 분위기를 네네. 나타내죠. 네,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약간씩 이렇게 생소한 재미를 추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네. 초현실적인 이미지라든지 네. 가끔 판타지적인 그래서 이미지도 더 지루하지도 넣고. 않고. 네.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약간 신선한 자극을 받는다고 네.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연령대를 보면은 주로 20, 30대 여성분들의 호응이 제일 커요. 그래서 그런 타겟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의 작업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네. 그런 것도 중요하네요. 네. 그럼 받으신 소설들도 약간 그런 주 독자층 20, 30대인. 아, 그렇죠. 에세이도 많았고 약간 소설류도 있었고요. 네. 그래요. 요즘 에세이가 많이 나간다고 하셨죠? 예. 그림을 올리다 보니까 그런 아까 그림이 참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작가님은 예쁜 그림만 그리냐고 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뭐지? 또 저도 생각을 해봤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주인공이 예뻐서 막 따라 그렸던 때가 있었어요. 약간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그죠. 네. 커서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분위기를 품은 얼굴들을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미인이었다는 그렇죠. 사실. 네. 사실 인터넷에 도는 사진들이 전부 미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인 미남을. 네, 네. 그쵸? 그러니까 내 장르가 약간 호러나 그런 걸 표방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사탕고양이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예. 동물이랑 커플. 그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 여자. 같아요. 아, 네. 그게 광고업 쪽에서도 네. 네. 아, 뭐 3D. 남녀 간의 사랑과 그거는 이제 또 소재고 그거 말고 사탕고양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예, 연애 이야기, 여행. 부자, 미인, 부자. 예. 동물 뭐 이런 거 좋아한다고. 아니야, 그 커플 이야기를 제일 그래요, 지금 사랑 연인 이야기. 이야기. 예.
아, 그쪽으로 많이 그려야겠는데. 아니 그런데 아직 커플은 없네요. 그 종종 보면은 그려왔습니다. 예 그라폴리오에서 상위인 작가들 보면은 네. 거의 그 커플 그림이잖아요. 네. 예. 있으시죠, 몇 분. 네. 사랑과 동물과 그러니까 뭐 저 다른 아는 작가분이랑 얘기했는데 자신이 이제 어릴 때는 외국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다고. 진짜 사람 생각하는 게 똑같은 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미인들을 계속 네. 그리시고 그러면서 근데 그쪽으로 단순히 예쁜 얼굴이라기보다 그 특정한 분위기를 품은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수집을 하죠. 그러니까 대학 때 캐릭터 설정 작가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약간 그런 가까운 실사에 가까운 그림을 네네. 또 좋아하고 구사하고 네. 싶고 그때는 만화적인 느낌은 이제 버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그림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자료를 중요시 여기는 게 자료 없이 그림을 그리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확실히. 네, 맞아요. 퀄리티가 네. 달라져요. 네. 맞아요. 자료 상당히 중요하죠. 네,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옷주름 같은 거를 그린다고 했을 때 상상해서 그린 그림과 자료를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는 차이가 크죠. 예, 자연스러움에 예, 있어서. 맞아요. 중요해요. 요새 애들이 한 중학생들 자료 보는 걸 되게 뭐랄까 네. 꺼려 한다든가 싫어한다든가 그런 게 초반에 있기 방송에서 때문에 얘기했었죠. 예, 어떤 이제 강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보고 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얘기를 보고 하는 게 하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아. 이 작가님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이제 카페 관리를 하면서 이사 카페 관리를 하면서 뭐 질문이나 이제 자유글방의 질문이나 혹은 뭐 질문 답변 게시판에 이렇게 문의사항이 올라오는 것들을 좀 답변을 했거든요. 네. 작가님이 얘기하신 질문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답변한 것도 거의 유사한데 일단 어떤 분이 나는 물건을 보지 않으면 못 그린다고 어떻게 하면 안 보고 그릴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안 보고 그리는 게 최상의 그림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쵸. 도달하는 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정이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안 보고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 보고 그릴 수 있을까요를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네요. 네, 안 보고 내가 그리는 것이 내가 굉장히 잘 그리는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 보고 그릴 순 있죠. 근데 네, 그렇죠, 예. 있죠. 그 전에 얼만큼 탄탄하게 그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그리느냐의 이제 차이인 거죠. 네, 근데 안 보고 그리려면 자료를 많이 그려야죠. 보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안 보고 그리는 그림의 경우에는 내 그림이 만약에 뭐 어떤 더 판타지 쪽이나 아니면 이 세계에 없는 것들을 더 강화하는 그런 그림이면은 괜찮은데 네. 보고 그린 거랑 안 보고 그린 거랑 그렇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가 차이가 확 나요. 나잖아요. 그게 눈으로 봤을 때 느껴져요. 네, 그게 느껴져요. 제가 그 얘기도 정말 정확하게 똑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랄까 이 세상에 없는 걸 갖다 그리는 건 이제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임스 건이라는 작가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예 모형을 만들어요. 우와. 모형을 이제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조명 다 쐬우고 그걸 보고 그리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새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디즈니도 그렇잖아요. 디즈니도 조소를 먼저 한 다음에 네. 그걸 보고 그리잖아요. 야. 그 다음에 그분은- 거기다 빛을 쬐서 3D로 만들고. 그렇죠. 네. 그분들은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까지 따시면서 뭐 물의 표현이나 그 니모 보려고. 네, 역시. 진흙의 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거의 뭐 6개월, 1년 동안 거기에 맞아요, 살다시피 맞아요. 하면서 자료 맞아요, 조사를 맞아요. 합니다. 네.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할 맞아. 정도로. 네, 정말 다. 네. 왜냐하면 안 보고 내 상상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림이 빈약해요. 근데 네. 그 생과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보면 하쿠가 용으로 변해서 네. 막 안 먹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먹여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어떤 젊은 애니메이터가 그려왔는데 미야자키 감독이 보고 너 개 안 키워봤지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빨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물론 용이긴 하지만 용은 어차피 상상의 동물이니까. 네.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개나 약간 늑대 종류를 관찰하고 오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빨과 입 구조를 보고 역시. 그래서 다시 그리게 시켰어요. 꿰뚫어보는 네,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고 그리시면 여러분의 그림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고 그리는 게 결코 나쁜 거라고 생각 그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갇힌다고 생각하는 네. 풍토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 그 아까 중학생분들 얘기하셨는데 중학생분들 경우에는 원본을 보고 그린다는 거를 원본 사물을 우리 물리 세계에 있는 원본 사물을 보고 그리시는 게 아니라
남의 그림을 그 그림을 보고 그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차이가 생겨요. 예, 근데 그 원본을 보고 그리는 거는 이제 표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근데 원본을 보고 그린 게 표절이니까 그거는 그게 연습으로 끝나거나 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서 넘어서 자료 참고하는 것조차 그쵸, 이제 표절이라 생각하더라고요. 생각이 이상하게 넘어간 거죠. 네. 그게 아닌데. 네,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네. 말씀 주시는 그런 상상의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도 물론 처음부터 창의적으로 창조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용이라든지 이런 네. 것도 지금 현실에 있는 어떤 사물의 발전이나 어떤 변형이 이루어져서 상상의 이런 사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료를 에반게리온을 보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게 허무맹랑한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밑바탕이 네, 사실성이 있는 걸 바탕으로 네.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예를 들어서 용을 그린다고 해도 뱀을 참고하고 이빨은 그렇죠, 그죠 그렇죠. 늑대를 그렇죠. 참고하고 발은 네. 사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재창조되는 네, 거죠. 그렇게 그려야지 안 본다고 뭐 내가 더 멋있는 용을 그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들어간 게 없는데 어디서 뭐가 나오겠어. 너무 심하게 신랄하게 말씀하셨네.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 근데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공부를 작가님도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네. 예.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그림에 있어서 이런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리더라도 섬세한 기본이 깔리면은 이게 그림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뭐 앞서 얘기한 것과 뭐 네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네네. 있겠죠. 그래서 그게 그림의 장점이 된 것 같고 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온 그림 퀄리티에 나름 만족을 합니다. 아직 배울 건 많지만. 근데 네. 진짜 섬세함을 느꼈어요. 아. 네. 네. 그 연필 스케치에서 그 네. 감정이 느껴지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 그림 보면은 이제 일관적인 감성이 딱 네네. 느껴지는데요. 네. 이 일관적인 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뭐 연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연습은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는데 그 자료라는 게 제가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의류 회사를 많이 이제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사이트들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모델들의 분위기라든지 화보 같은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각 사이트마다도 되게 달라요, 성향들이. 옷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옷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모델을 세우되 얼굴은 안 보이고 그 네. 착장한 모습만 보여준다든지 네. 또 어떤 사이트는 파파라치 컷처럼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약간 실험적인 무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소라든지 포즈도 좀 평범하긴 하지만 완전히 평범하다기보다는 그 움직임에서 약간 독특한 분위기를 품는 네, 그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런 정말- 데를 많이 가죠. 정말 배울 거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이트가 없을 때 진짜 패션 잡지를 정말 많이 봤던 그쵸. 기억이 나요. 도움 많이 돼요. 네, 네. 뭐 은행을 가거나 치과를 가거나 항상 비치가 되어 있죠. 네. 네. 패션 잡지를 항상 봤던 것 패션 같아요. 쪽도 굉장히 엄청 방대한 네. 네. 자료들과 그런 네, 세계이기 때문에 아예 네, 일단 뭐 색, 뭐 포즈 네. 그리고 소품들 너무 볼 게 많잖아요. 네. 패션 네. 잡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발품 팔고 노력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작가분들이 혼자시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네. 멋있는 장소를 네. 발품 팔아서 갔다 오셨는데 네. 그럼 며칠이 허비돼요. 그렇죠. 네, 근데 패션 잡지 정말 고마운 존재죠. 저도 이게 전 세계에 있는 패션 잡지 사진을 모아두는 그런 SNS 계정이 있어요. 네, 아. 이런 게 진짜 중요하죠. 네. 검색해놓고 그걸 내가 그냥 그거 저장하는 보면서 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거기 있는 사진 작가들이 정말 최고의 사진 작가들이잖아요. 맞죠. 예, 조명 쓰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조명 쓰는 게 잘 돼 있어갖고 빛과 그림자 연습하는 거랑 네. 구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소, 배경 소품들 구성해 놓은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디자인들이 굉장히 예. 다양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이런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네. 또 패션 잡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그 어떤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하나만 걸친 것만으로도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본 작가들도 있고 그렇게 작업하는 사진 작가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예. 네. 사이트 자료를 수집하시면 그것도 다 이렇게 쟁여놓으시죠, 막 그렇죠. 종류별로 네, 나눠서. 네, 맞아요. 인물은 인물대로, 네. 또 소품은 소품대로 네. 영감을 받는 것들이 있으면 다 수집을 해놓습니다. 정말 세상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게 집에서 앉아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검색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이한 장소라고 검색한도 특이한 장소 나오지 않으니까 살짝 혹시 팁이 있다면 조금만 가르쳐 주세요. 팁이랄 게 근데 완전 말씀- 공개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니요, 저는 정말 좀 단순해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계속 흘러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해외 블로거에 사이트를 들어가서 네. 재밌는 자료들을 많이 봤어. 근데 이분이 또 팔로우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겠죠. 또 그 블로그로 또 네, 타고 가서 네. 보고 또 이렇게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게 하이퍼링크적이다.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네.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 많이 찾아다니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익숙한 어떤 네. 이미지보다는 네. 좀 독특하고 실험적이고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 네,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이 차분한 것도. 네네. 네. 뭐 그림 그릴 때 주제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흥미롭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자료를 수집해뒀다가 조합해서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취향이라는 게 저는 아름다운 것도 물론 좋아하지만 괴상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미스테리나 환상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영화도 그렇고 네. 공포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독특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작품들을 보면 뇌리에 남을 때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잔상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이름도 제가 연재하고 있는 스토리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짓게 됐고요. 너무 멋있어요. 제 바람을 담아서 네. 그렇게 보여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네. 근데 뭐랄까 미스테리라든지 초현실 같은 그림 사진이나 그림들은 약간 음악의 단조 같은 분위기를 풍기잖아요. 우울해지죠. 네. 조금 그걸 보는 사람 자체도 약간 바뀌는 것 네, 같아요. 단조 그 같은 게 좀 느낌이. 우울한 느낌이 준다고. 네. 근데 초기에 올린 그림들 보면 그라폴리오의 초기에 올린 그림들 보면 조금 우울하고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네. 친오빠가 한 소리 했었죠. 이런 우울한 그림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네, 이렇게 한 소리를 해서 그래? 그걸 바로 반영을 해서 조금씩 네. 조금 더 분위기를 업시키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네. 이게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빠랑 저랑 엄마랑 같이 이제 서점을 갔는데 오빠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들었어요. 네. 그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지은 네. 책이었는데 네. 저는 그 옆에 있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옥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집어들었더니 엄마가 보시고 여기 좋고 재밌는 재밌는 책들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책을 고르냐. 그래서 시무룩해서 이제 놓으려다가 오빠가 도와줬죠. 뭐든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오빠가 네. 그래서 바로 들고 와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 안 그리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오빠가 약간 멘토 같으신가요? 멘토까지는 아닌데 가끔 저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네, 제가 새로운 작품을 하면 제일 먼저 반응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주위에 홍보도 해주고, 저희 오빠는 딱 그 전형적인 모범생 타입이어서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잘 갔고, 회사도 대기업 다니고, 네, 도움을 많이 줘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들의 미래의 고객님 같은 그런 분들 아닌가요? 네, 관심도 많아요, 또 그림에.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렇게 주변 사람의 조언이 물론 중요하지만 듣고 바로 그렇게 스타일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반영을 하시고 노력하셨다는 게 네. 저는 저에게도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 그림을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네. 그 연필 스케치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네. 감정 같은 게 지금 그림보다는 더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네. 우울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판타지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면서 더 감수성이 더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그런 그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초기 편이 조금 더 끌리긴 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훨씬 더 느껴져서요. 좀 더 빨리 와닿죠. 네, 그림이. 그러니까 요즘 거는 훨씬 더 이렇게 다듬어지셨다면 네. 초기 그림이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거친 느낌. 네, 그러면서 이렇게 네. 나 이렇게 재단되지 않은 약간 네. 날 것 같은 네. 느낌인가요? 젊은 느낌. 늙었나요 지금? 그게 아니고 작가들이 좋아하는 느낌. 그렇죠. 아, 그러니까 네. 완숙한 느낌보다는 좀 풋풋한 느낌이 남아 있으면 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재밌을 수도 있겠죠. 저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림들 중에 미완성된 그림들이 어떤
특수한 맛을 가진 그림들이 있어요. 또 그런 그림에서 오는 재미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제 경우는 약간 다르겠지만 초기랑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소재들을 그러면 어떻게 찾으시죠? 소재는 약간 그런 시각적인 자료들을 이제 계속 찾고 또 축적을 시키고 그 축적된 소재들 속에서 이제 머릿속으로 막 이어요. 이것저것을 읽는 작업을 해요. 그냥 밖으로 나가서도 뭐 나뭇잎이라도 보면 저 나뭇잎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미지도 있지만 또 재밌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무조건 작업이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조금 놀란 게 그 JTBC에서 하는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 뇌과학 교수님이 나왔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창의적인 두뇌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네. 그게 낯선 것을 연결하는 방법 이게 실제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뭐냐 크리에이티브 드로잉인가 창작을 하는 가이드를 해준 책인데 네. 거기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서로 전혀 상관없는 걸 이어붙이기 맞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엉뚱한 네. 상상. 네.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조금 언급을 했었죠. 네네네. 그것도 약간 진짜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계속 해오긴 했었는데 네, 또 보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연결이 되고 또 그게 그림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뭐 상품이라든지 그런 데도 뭐 도움이 되시겠네요. 도움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죠. 이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히려면 다양한 네. 작업들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그림에서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 그래서 좀 더 뭐 요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원표 작가님 네네. 그걸 이렇게 팟캐스트를 듣고 왔는데 그 네. 작가님 말씀하신 것에서도 되게 공감한 게 있어요. 네. 개성 있는 자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근데 그게 저거든요. 물론 자기 그림 반비례하게 재정적인 부분은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네. 작가님은 기준이 높으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높지 작업을,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더 해야 합니다. 기준이 높은 거고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패키지나 상품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의뢰 들어오는 거는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약간 고심하는 부분이에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화장품 패키지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청 하고 싶습니다. 예. 샴푸도 하셨으니까 곧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세요? 작업 시간은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자료 서치죠. 네. 이제 자료 수집이 아무래도 그렇죠. 얼만큼 이루어지냐에 기획 따라. 단계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네, 뭐 인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음에 드는 인물을 골랐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죠. 제가 재해석한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뭐 네. 머리, 눈, 뭐 팔 이런 걸 다 이제 따로따로 자료 수집을 하고 그렇죠. 꼴라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약간 사진 다 모아가지고 머리는 다른 스타일, 눈은 다른 사람 눈 가져와서 해서 그걸 하고. 실제로 지금 그림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작업 과정 자체가 이미 뇌 활성하는 방법을 쓰고 계시네요. 아, 그런가?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릴 때면은 손 같은 거는 이제 저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바로 활용을 하죠. 네네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얼굴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더 나은 그런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림이 심플할수록 오히려 이제 심플하기 때문에 좀 사전 조사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오래 걸려 며칠씩 걸릴 때도 있고요. 며칠씩 걸릴 때는 진짜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힘든 네.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일의 의뢰는 주로 그라폴리오를 통해서 네.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출판계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고요. 네, 많이 오죠. 출판계 쪽은 거의 다 알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또 그 무단도용에 대한 사례도 그라폴리오 쪽에서 좀 도움을 좀 주셨고 네. 그래서 그라폴리오라는 사이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작가님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뭐 지망생분들이나 학생분들이나 아직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연재 작가님으로서 사이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설명 그리고 연재 방식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라폴리오는 창작자들을 위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제가 가입할 때만 해도 거의 일러스트나 미술 계통 위주였는데 네. 최근에는 네, 창작 그렇죠. 범위가 네. 엄청 넓어졌어요. 음악도 있고 글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렇게 여러 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많이 만드셨었잖아요. 네. 네, 그라폴리오라는 이제 단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저 포함해서 네. 창작자들은 내 작품을 자유롭게 올리고 또 그림을 쌓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고요. 꼭 창작자뿐만 아니라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보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페이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창작자들을 이제 발굴하고 지원해주고 컨텐츠를 또 창출을 하고요. 더 폭넓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드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죠. 참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 보면 보여요. 공모전이라든지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공모전 네. 정말 많이 하죠. 네. 저도 공모전 참여해서 소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명성황후? 네. 아 진짜요? 2등 하신 거 네. 아니에요? 아, 본 것 같아요. 그게 뭐 2등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아무튼 걸려 있었으니까 2등 두 번째로 아니에요? 이름이 그 세 이야. 번째로 이름이 있어서 대단하시네요. 내 나 하트. 2등인 건가? 내 하트도 한몫했어. 저 뒤늦게 그리려다가 너무 경쟁자들이 솜씨들이 훌륭하셔가지고. 저도 그거를 하면서 너무 그림이 별로라서 사실 안 올리려고 했다가 아, 진심으로요? 네, 너무 해야 좀 그림 되게 좋았는데. 아까워서 이렇게 올렸는데 네. 사실은 기대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곡 같은 거 공모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그 음악과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콜라보레이션도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네네. 네. 아, 그라폴리오에서 1등을 했었어야 됐어. 1등을. 아직도 미련이. 1등 1,000만 원인데 아 다르구나 엄청. 너무 아쉬워요. 아, 그것도 대단하세요, 그래도. 그래 2등이라도 네, 좋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 1등은 바로 거기 쓰인 건가요? 바로 쓰였어요? 네. 1등. 희님 다음번에는 미리 말하세요. 아, 지금이라도 안 되겠나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라폴리오 연재의 장점은 아까 얘기했고 음. 정식 연재라는 게 이제 고려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맞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랜서로서는 좋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연재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야 어떤 강제성이 없으면 확실히 좀 올리는 게 이제 들쑥날쑥하고 그렇죠. 그 예. 구독하는 맞아요. 사람들도 이제 이게 신뢰랑 관련이 된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 꾸준히 올리는 게 구독자든 아니면 일을 의뢰하러 들어오는 클라이언트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연재 계약을 통해서 월급처럼 들어오는 연재료가 아주 쏠쏠합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네. 사실과 상당히 부럽습니다. 이게 사실 그 웹툰 같은 거죠. 웹툰 네. 작가처럼 그죠. 정식 네, 연재가 비슷해요. 되면. 네. 그리고 정식 연재가 아니신 분들도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베스트 도전에 올리시는 분이랑 네. 같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주기적으로 올려줘야지 인기가 관리가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죠. 또 그 안에서 팬이 또 생기고 또 음. 꾸준히 유입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니 저처럼 일러스트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네. 분들이 계시면은 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라고 이제 카테고리처럼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일관된 주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이라든지 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요일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해주시고 내가 정할 수가 있군요. 네, 그럼요. 그리고 예약도 걸 수가 있고요. 네. 올리는 시기를. 네. 그러니까 꾸준히 활동한다는 반증이 되니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라폴리오의 스토리픽 그 작가에 선정되려면 네. 어떤 그런 공모전을 꼭 거쳐야 되나 봐요? 요즘에는? 공모전을 통해서 뽑히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호응도가 좋으신 분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요즘에 좀 열심히 하려고 스토리 연재를 좀 도전하고 있거든요. 담비와 꿀단지라고 보셨나요? 엄청 귀여워. 강아지랑 돼지. 네, 이게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랑 병행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연재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강제성이 좀 있으면은 확실히 좋을 것 같고 저도 앞으로 일을 좀 덜 받고 단비 단지 이야기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캐릭터도 몇 개 드렸어요. 네. 그려달라고. 아 정말요? 사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막 그리라고. 저 솔직히 담비 알고 있는데 네. 꿀단지랑 나오는 담비는 사실 너무 네네. 귀엽죠. 강아지인 줄 몰랐어요. 저 사슴인 네. 줄 알았어요. 아, 담비도 사슴, 고라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오. 네, 근데 실제로 담비가 몸매가 되게 개치고는 되게 좀 크고 그렇긴 해요. 근육질이고. 네, 엄청 날씬하고 근육질. 머리는 적은데 지금은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미화가 되어 있죠. 상당히 왜 그래요? 그럼 제가 사슴으로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네요. 약간 의도가 네, 들어간 네, 네, 거네요. 네, 약간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네. 네. 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처럼 그라폴리오의 스토리픽으로 도전하는 분들에게 정식 연재 작가로서 네. 뭐 전해줄 팁이 좀 있을까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제가 연재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업로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그니처가 될 만한 자기 색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재하고 계시는 20여 분의 작가분들도 그렇고 제가 또 그러니까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색깔이 다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완성도도 중요하고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면 이게 습관이 돼요. 제 아는 친구도 약간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나를 다 좀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완성을 하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걸 개선할 여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리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요. 네. 네, 완성도 중요하고 공감대 형성하면 더 좋겠죠. 음. 요즘 사람들이 그림 볼 때 이제 자기 감정을 투영해서 보는 경향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음.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 더 많은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일 어려운 거죠. 그라폴리오를 네. 통해서 작가님이 콜라보 작업을 몇 개를 하셨어요. 네. 그 작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또 작품을 이제 제품화하고 싶으신 욕망을 불태우실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시간 관계상 짧게 이렇게 언급 소개만 좀 해주세요. 콜라보 사례를 몇 가지. 콜라보 사례를요. 네. 이게 샴푸 패키지 콜라보도 있었고요. 네, 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영화 아하. 네 에코백 네. 일러스트 콜라보가 있었고 1인 디자인 브랜딩 회사와 그 가출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의 리브랜딩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저 이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너무 이뻐요. 그 도시락 배달 업체인데 네네. 패키지를 담당하고 있었어서 거기 이제 일러스트가 들어왔었고 이름도 소풍 가는 고양이였어요. 고양이가 연달아서.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음반 발매 프로젝트를 이제 경연을 펼쳐서 6인의 아티스트와 일러스트레이터를 연결을 해서 앨범 커버를 작업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때 같이 하게 된 이제 팀이 있는데 조이파크라는 팀이에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 6개 음악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저랑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 만나가지고 미팅 자리에서 아주 열이 띈 그런 회의를 거쳐서 앨범 커버를 만들었었고 그 과정이나 이런 게 저에게 되게 인상적인 시간이었어요. 그 앨범 자켓 작업을 2차례나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다른 일러스트인 작업이랑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었어요. 단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사에서 할 때는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 있었고 그 촉박한 일정 안에서 오픈이랑 또 진행이 같이 이제 겹쳤던 이제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이 촉박했던 거 외에는 다른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 페어 같은데 이제 제품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네. 나가실 계획 혹시 있으신지? 이거 계속 나갈 계획은 세웠었죠. 네, 계획은 있었는데 다들 나가고 싶어 하시네요. 네.
근데 일단은 제품을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이 만들어 보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네, 이번에 그라폴리오 후원 시스템이 생겨서 네. 이 후원 시스템을 계기로 이제 제품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내년에 만들 제품을 구상 중에 있어요. 네. 그 보통 일이 없으실 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시나요? 평소에. 너무 슬픈 평소에. 얘기예요. 왜냐하면 취미도 그림이고 특기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주로 연재 작업을 해놓는 편이고요. 좀 또 그냥 평소에 그리고 싶었던 거 아니면 웹툰 저 스스로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뭐 다들 집안에서 뭐 보내시죠. 뭐 친구는 안 만나 하시나요? 친구도 만나긴 하는데 그게 뭐 만나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렇죠. 네. 그리고 평일에는 저 혼자서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이게 일이 있다 보니까. 근데 취미도 네. 그림, 노는 것도 그림이라고 하시니까 네, 되도록 그림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년 반 동안 그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취미는 그림입니다. 울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영감을 근데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친구를 그래서 좀 가끔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친구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려주지 않아요. 그려달라고 요청은 들어왔지만 너는 네. 그릴 수 없겠다 이러면서 나는 예쁜 미인만 그리거든. 근데 종종 장난 삼아 그 네. 커피숍 가면은 이렇게 종이컵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스리슬쩍 간단하게 그려서 주기도 하고 네. 보통은 이제 자료 서치를 위해서 집에서 자료 서치를 엄청나게 하는 편입니다. 그림에 이렇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근데 왜 아까 제가 이제 의류 회사도 다녔었고 의류 사이트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예. 그게 폐해가 그거에 장바구니에 자꾸 담고 있어요. 제가 막 쇼핑을 50만 원어치 담고 있고 네. 이런 처음에는 자료 서치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미 밤까지 예쁘네 이것도 예쁘네 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홀려버리는군요. 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사실은. 이 되도록 참 밖에 나가는 게 좋은데 저도 이제 짬짬이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네. 되는데 그래도 작가님은 애완견 친호가 있잖아요. 네. 두 분 다 애견인이시구나. 네. 네 강아지를 기르고 두 분 있습니다. 삶의 궤적이 자꾸 일치하는데 그러게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네. 비슷하신데 네. 친구 할까요? 또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치노하고 담비하고. 희님 씹혔어. 씹혔어요. 네? 거절당했어. 제가 친구 할까요? 이랬는데. 좋죠. 네. 강아지로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해서 네. 또 네. 다른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담비와 꼴단지처럼. 치노와 뭐 네. 치노와 판타지. 저는 이름을 이미 지어준 게 있어요. 웹툰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거창하지만 웹툰이라기엔 거창하지만 제가 소소하게 올리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네. 그래서 제목은 카푸치노와 함께하는 하루. 카푸치노 치노의 카푸치노예요? 네, 카푸치노의 치노예요. 저는 허쉬 초코고요. 오늘 초코도 있고 사탕도 있고. 그러네요, 진짜. 다들 단 거를 좋아해요. 이게 네, 진짜 저 뇌를 많이 쓰면 네, 저 케이크도 좋아하고 그래요. 네. 당이 그것도 땡겨요. 좋아하신대. 그 보통 집에서 있고 거의 있고 앉아서 일하고 하시니까 운동 부족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1인입니다. 다들 그렇죠. 네, 이게 그래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대부분의 이제 의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조금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네. 허리 디스크도 조금 왔었고 크게 깊게 오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걸리면 아마 다른 안 걸려본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최선은 허리를 이제 땅바닥에 대고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최대한 허리를 쓰지 않는 네, 다리를 올린다니까 이렇게 올린다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부려서 편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게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것 때문에 온 디스크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섭구나. 한때는 의자에 못 앉아서 무릎 꿇고 작업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무릎은 무릎대로 나가거든요. 이게 뭐야?
나간 것 때문에 다른 데를 또 나가게 되고. 그렇죠. 아, 하긴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옛날에 조정래 선생님 있잖아요. 네. 소설 쓰실 때 계속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그 장기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눕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력 때문에 장기가 계속 아래로 쏠려서 응급실 실려가시고. 그래서 무서워. 누워서 책 쓰고 그러신다고. 여러분 일어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네, 활동해줘야 돼요. 1시간에 한 번씩은 디스크가. 네, 일어나서 맞아요. 해줘야 되고 저는 다행히 이제 강아지 기르면서 강제 산책을 하게 되면서 네, 좋네요. 걷기 사실 허리 디스크에 걷기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 너무 심각하게 아프니까 막 이제 인터넷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척추 관련 의사 전문가께서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걷기를 하면서 이제 주변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기본적인 걷기나 좀 살짝 뛰는 게 네. 사실은 제일 좋은 네. 운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저께 저도 게임하면서 갑자기 느낀 게 현대인이 아픈 거는 안 움직여서 아픈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손목 아픈 것도 이제 마우스 하면서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프고 오십견 어깨 아픈 것도 맞아. 어깨를 잘 안 움직이니까 아픈 거고 맞아요. 고정된 맞아요. 자세를 네. 계속 유지를 하니까. 예,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다들 이제 조심하세요, 진짜. 건강이 또 안 좋아지면 또 슬럼프로 또 연결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예. 무기력해진다고 하죠. 네네. 저도 맞아요. 이거 허리 디스크 왔을 때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약간 활동을 못하니까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생활 자체가. 그렇죠. 일단은 아프면 안 돼요. 건강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벗어나셨나요? 그래서 강아지 기르기 전에도 계속 한 2-30분씩 걸어가지고 운동을 하고 동네 한 바퀴씩 돌고 그랬었는데 이제 강아지 생기면서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산책을 하게 되면서 이걸 극복했죠. 사실 네. 강아지 기른 지 지금 2년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이제 동시에 강아지도 이제 키우게 됐는데 강아지 키우면서부터는 전혀 온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럼프도 이제 강아지 키우면서 안 오셨나요? 그 같은데. 슬럼프는 안 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늘 제 곁에 있어요. 감기처럼. 계속 관리해야 되는. 네. 그럼요. 관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감기가 왜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죠. 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런 존재 같아요. 슬럼프도.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꾸준하셔서 네. 네. 강아지랑 산책도 하시니까 또 네네. 이겨내실 수. 그런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좀 더 이제 좀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호시 조코님은 두근두근.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은 좀 얼마를 받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상당히. 근데 이게 속 시원하게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예, 그죠. 네네. 단가 그렇죠. 일단은 가장 쉽게 네. 이제 단가 견적 그런 걸 어떻게 정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협상 같은 걸 하시는지 그런 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이게 아직도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어렵죠. 홍원표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밀당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없는 능력. 홍보 작가님 일단 또 경력도 되시고. 그렇겠죠. 쉽지 않은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워요. 그게 사람을 대하면서 이 가격적인 부분을 논한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네. 일단 저도 이제 초기에는 산그림 단가표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제 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도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도서가 제일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표지랑 내지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좀 알기 쉬운데 네,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그거는. 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용도를 어느 범위까지 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따라 이제 네. 비용이 책정되기도 하고, 네. 네,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단일 혹은 이제 통으로 비용을 책정을 하죠. 네. 뭐 혹시 경험하셨던 좋은 클라이언트 뭐 예시나 나쁜 클라이언트 예시가 있을까요? 이제 프리랜서로서 첫 계약을 이제 하러 출판사 미팅을 갔을 때 계약서 형식이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계약서 양식이. 네, 그쵸. 이제 검색으로 이제 공부는 했지만 단어들도 생소하고 사실 체감이 안 돼서 조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어요. 경력도 별로 없었고. 그게 네. 그 컬러링 북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첫 표지랑 내지 작업. 네. 그래서 어리버리한 초짜였으면은 진짜 불공정 계약이 네네.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봐도
이게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에요. 되게 정당한 합의 과정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써 있는 계약서였어서 한동안은 문에다가 이제 걸어놓고 참고를 했었죠. 네,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다행히 좀 나쁘지 만나서, 않게 네. 출발을 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참고할 수 있었던 계약서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네. 뭐 진상 클라이언트나 그런 거 진상, 만나시는데. 진상은 늘 궁금하네요. 네. 제가 뭐 돈을 떼인다거나 이렇게 크게 대인 적은 없는데 네. 확실히 좀 지급을 미루는 곳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가님 언제까지 양해를 구할게요 이런 얘기도 없으세요 사실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는 거죠. 지금 날짜를 은근슬쩍 지나요. 말을 안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쪽 내부에서도 서로 뭐 소통이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말도 없이 이제 넘기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화가 나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저는 일주일 단위로 전화를 합니다.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네. 네, 중요하죠. 네, 그게 한 3-4번 반복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죄송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예정된 날짜의 한 달 후에 받게 됐었어요. 네. 그래도 한 달 정도면 너무 양호하네요. 양호한 건가요? 아 그래요? 더 심한 그 정도면 양호하죠. 더 심한 네. 경험도 있어요. 보통은 일을 딱 끝내고 뭐 그러면 안 되긴 한데 대부분 한 달 뒤 뭐 결제 뭐 한 달 반 뒤 결제가 기본이기도 그래요? 하고 또 그렇죠. 저 근데 같은 그렇게 되면은 근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한테는 힘들죠. 예. 그렇죠. 네. 그게 참 안 좋은 특히 부분이긴 책 하죠. 같은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출간되고 돈을 지급한다 때문에 네. 출간이 안 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조심해야겠네요. 그래도 작업한 비용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출간 후 지급하겠다 돼 있으니까 이게 근데- 출간이 미뤄져 버리면은 계속 못 받는. 계속 미뤄지고 그러니까 어머나 이게 세상에. 의외로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네. 처음 들었어요. 뭐 사실은. 인세 계약을 해도 뭐 계약금이나 선인세가 없이 작업한다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근데 만약에 인쇄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책의 출간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출간 그 조항은 없는 게 낫겠네요. 이게 모든 분야도 그렇듯이 일러스트 분야도 일단 계약금 돈을 딱 예. 받고 네. 일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그 풍토가 좀 이렇게 네.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게 못 되다 보니까 그래야 힘을 받아서 더 좋은 그렇죠. 작품이 나올 수도 네. 있는데 네. 정말 좋은 클라이언트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일을 할 수 있게 계약금을 먼저. 자, 보통의 상도를 지키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꽤 큰 출판사에 자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내지 7장을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 표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제 글만 나갈지 그림만 나갈지 사진을 쓸지를 이제 확정이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책이 나와버렸고 심지어 내지에 있던 그림 중에 하나가 표지로 쓰인 거예요. 아이고. 말도 없이. 네. 표지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제 대문과 같은 역할인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내지 5장의 비용 아닌가요, 표지? 거의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없이 그냥 내지로만 책정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그냥 죄송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포트폴리오가 한 3개, 2개, 3개 정도밖에 없었던 때라서 유명해지면 두고 보자 이런 심정으로 내가 꼭 얼굴 붉히기는 싫으니까 왜냐하면 네네. 저는 커리어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지금은 괜찮으시겠죠? 지금 다행히 그런 네. 일은 발생하지 지금은 않았습니다. 이미 유명해지셨으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네네. 되어버렸네요. 그땐 진짜 속상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더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예. 네, 저희가 이제 작가님 여기 일팟 나와주신 소감이랑 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좀 다뤘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자리가 이렇게 자주 있는 편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비슷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예.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또 저도 혼자서 작업했던
공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 저희가 더 감사한데 다음에 세미나에도 네. 불러드리고 싶어요. 아, 세미나가 네. 있나요? 불러주세요. 갈게요. 저희가 원래 이제 상하반기 세미나를 하는데 네. 이제 1파 하느라고 제가 하반기는 퉁쳤거든요. 작가님이 퉁치셨다는 표현을. 작가님이 세미나를 하시는 거죠. 아, 예? 뭐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신 거죠? 진짜. 당연히 작가님은 작가님을 이렇게 강사로 네. 세우겠다는 뜻이었어요. 아, 저도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 이제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불러봤는데 작가님 말씀도 워낙 잘해주시고 네. 그리고 경험도 워낙 다양하셔서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혹시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이 네네네. 가능하신가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도용 문제를 한번 겪고 나니까 네네네. 되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정말요? 네, 저희도 생각을 해두고 네.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근데 이제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그쵸. 연말 보내고 네,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법률에 관련된 그런 편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작가로서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제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 또 직장 생활을 하신 게 또 경험이 또 많이 이제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우리 진행자 두 분이랑 저도 이제 허시초코님 편 들으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짧게? 네. 일단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작가님은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 네. 오셨어요. 뭐 프리랜서로는 2년 반 정도로 활동을 하셨지만 네. 그동안 그려온 작가님의 내공과 꾸준함 그런 성실함이 많은 작업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 같고 그리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작업하시길 네. 바랍니다. 이게 저도 요즘에 마감의 연속이라 상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상당히 후달리고 있거든요. 챙겨야 하는 나이죠 또. 네. 네. 뭐 어찌됐든 뭐 청취자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작가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꾸준함 정말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창작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걸 갖다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도 이제 여러 작가들 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 작가님의 그런 그림 스타일이랑 정말 비슷한 그런 게 있어갖고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그 뒤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씀이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앞서 했던 그 홍원표 작가님 편에서도 작가님이 처음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내가 그거를 기준 삼아서 계속해서 좋은 의뢰인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신 게 저는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허시초코 작가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침을 좀 겪으셨지만 좋은 의뢰인을 만나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직장을 구하실 때도 그죠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첫 시작을 좀 좋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앞으로의 그것도 결정을 하니까 그리고 설사 잘못 들어갔다 해도 이제 빨리 나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작가님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약간 내가 첫 발자국이 좀 잘못됐구나 그런 걸 느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돌리거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커리어, 앞으로의 활동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호시초코 작가님은 그리고 그라폴리오도 예. 있고 상당히 좋은 네, 파트너. 그러니까 뒤에 이제 네. 든든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업계의 힘도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었네요. 이번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네, 그동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1팟은 격주로 금요일에 방송이 되고요.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은 연말이라서 뭐랄까 고민을 했는데 쉬기도 못해서 그 중간 점검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볼까 하니까요. illustrlover@gmail.com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우리 일사 카페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의견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트도 많이 눌러주세요.